아이유. 저 정말 좋아합니다. 맑고 깨끗하고 청아한 목소리가 정말 좋아요. 이 국내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팬덤을 보유하고 있죠. 그런 아이유가 이 더러운 정치판에 깨끗한 아이유가 왜 나타났을까요? 탄핵 집회에서 통큰 선결제, 언손 따뜻해지길. 이 탄핵 집회를 응원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뺏기기 싫은 거예요. 독재 정권을 싫어하는 겁니다. 자, 정말로 큰 힘이 되죠. 자, 유엔아의 언손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기를 바라며 먹거리와 핫팩을 준비했다. 빵, 음료, 국밥, 곰탕 등 집회에 참여하는 분이라면 선착순으로 음식과 핫팩을 받을 수 있다.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고 큰 힘이 되죠. 그런데 걱정됩니다. 그녀 김건희의 미움을 사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저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정말로 큰 결단을 한 겁니다. 가수로서, 공연 가수로서 정말로 큰 결단을 한 겁니다. 반드시 지켜내야죠. 만일 아이유가 무대에 등장한다면 다 까무러칠 건데요. 정말로 구름대처럼 더 몰려들 것 같아요. 자, 내일도 지난주가 100만 명, 내일은 200만 명 모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150에서 200만 명 정도 모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떼창 한번 불렀으면 좋겠네요. 자, 명태균의 황금폰이 검찰로 오늘 넘어갔습니다. 오늘 검찰이 확보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폰이거든요. 거기에는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었어요. 윤석열 김건희와의 통화 내용, 녹취 카톡, 다 있죠. 텔레그램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중요한 게 검찰에 갔어요. 검찰이 쥐고 있는 거예요. 자,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의 목을 틀어줬어요. 완전히. 검찰은 목을 틀어주고 그뿐만이 아니죠. 김정인, 이준석, 또 홍준표, 오세훈 모든 정보가 거기 다 있는 거야. 얘네들도 다 잡혔어요. 누가 좋아요? 한동훈은 꽃놀이 패죠. 완전히.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 잠룡들 다 잡아. 지가 단독 후보야. 이 정도면 윤석열 김건희까지 다 제낄 수가 있어요. 한동훈은 미리 이 정보를 다 알았던 거야. 한동훈의 친구가 창원지검에 가 있거든. 수사 중요한 간부도 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정보를 다 알 수 있죠. 이걸 가지고 같은 당 동료 의원들을 막 설득도 할 수 있죠. 나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얘네들 다 죽게 돼 있어. 앞으로 내 세상이야. 나 당대표 계속 할 거야. 당대표 지위가 계속 흔들렸거든요. 김건희가 계속 한동훈 당대표 내려오게 하려고 이 팬카페 등을 이용해서 계속 진종우가 아니고 장동혁을 계속 사퇴를 하라고 계속 압박을 했잖아요. 여러 건수가 있어요. 장동혁 사퇴를 압박을 했어요. 장동혁만 내려오면 지도부가 무너지거든요. 선출된 최고위원 4명이 무너지면 당대표 선거 다시 해야 돼요. 선출 중에 과반수가 무너지니까. 자, 친윤계가 3명 있잖아요. 이뉴환부터 해가지고 김민전, 김재원 3명 있잖아요. 게다가 장동혁까지 하면 4명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야. 걔는. 그래서 계속 작업을 했던 건데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설득을 할 수가 있었겠죠. 이 황금폰을 가지고 검찰, 내 친구가 가지고 있어. 창원지검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아쉽습니다. 민주당 측에도 이제 주려는 생각이 조금 있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박주민 의원 측하고 서로 접견하는 과정에서 약간 소통에 미스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검찰이 뺏겼어요. 아쉽습니다. 약간. 근데 명시가 구속되면서 지난 2일 날 구속되면서 검찰에 구속 기소되면서 이따 황금폰은 검찰이 절대 주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3일 날 비상계엄이 있었잖아요. 보면 명시는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성공했으면 명시가 제일 먼저 총살당했을 것이라며 명시는 구속 전 자신이 구속되면 한 달 안에 탄핵이나 해야 될 것이라고 했는데 내일이 딱 그날이다. 새파랗게 실렸대요. 내가 총살될 거야. 비상계엄 성공하면. 그렇게 새파랗게 실렸다라는 거예요. 자,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검찰이 갖다 냈어요. 하여튼 검찰은 윤통을 내버리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내버립니다. 한동훈을 지지할 거예요. 친윤 특수통 검사 한동훈 검사 윤통보다 낫다 이거지. 한동훈이. 얘는 믿을만 하다는 거지. 윤통처럼 미친 짓 안 한다는 거지. 미치진 않았잖아. 한동훈이. 너무 얍삽발로 너무 간만 보고 재니까 그러지. 그 다음에 머리는 좋잖아요. 너무 잔머리 잘 굴려서 머리는 좋다고요. 그리고 미친 짓은 않잖아. 그러니까 한동훈을 밀기도 한 거죠. 검찰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한동훈만 밀 겁니다. 한동훈도 그거 믿고 가는 거죠. 지금. 자, 이거 충격이었어요. 김어준
김어준이 국회에 왔어요. 과방위 회의에 참석해서 증언을 합니다. 증언을 하는데 놀랄 만한 얘기를 하는 거야. 벌벌 떨면서. 아직도 벌벌 떨고 있어요, 김어준이. 나 김어준 그렇게 떠는 거 처음 봤어. 비상계엄시 한동훈을 사살하라는 명령이 있었대요. 그리고 김어준 지도 잡아가는 그걸 다 제보를 받았다라는 거야. 심지어 이런 제보를 미국 대사관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해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얘기입니까? 또, 그 한국군이 윤통 군 정부가 요원들을 써서 이 미군 병사를 몇 명을 죽여가지고, 오해하게 만들어서, 북한군이 죽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어서, 북한을 폭격하도록 만들자.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도저히 믿기지 않는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는데, 자, 윤석열, 김건희라면 충분히 이 현실적인 세계 속에 갇혀 살잖아요. 가능도 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 김어준이는 자기는 대사관급, 한국의 대사관급을 개설하고 있는 그런 공간에서 받았다, 제보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또 MBN 취재 결과는 정보사 요원도 제보자 중에 한 명이다라는 보도를 합니다. 진실은 까봐야 알겠죠.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거였습니다. 암살주가 온다. 한동훈을 사살하라. 조국, 양정철, 김어준을 해가는데 그 부대를 북한군이 습격하는 거야. 가장된 북한군이 습격해서 죽이고는 그 호송 인원을 죽입니다. 죽이고 김어준, 양정철, 조국도 거의 죽음에 가까운 손실을 입히겠죠. 그러면서 언론적으로 막 이용한다는 거야. 이 북한이 막 좌파 정치인들 구출하려고 하다가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 북한 군복이 등장합니다. 감춰놓고 그것도 발견하고 이런 것도 다 그렇게 기획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끔찍한 얘기는 한번 보세요. 김어준 덜덜 떨면서 긴장된 표정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속기사의 표정을 보세요. 속기사의 눈동자가 대박입니다. 속기사 눈동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진지하고, 저는 뭐 이제, 하도 어이없어서 웃음 나오긴 하는데, 웃으면 안 돼요. 진짜 진지한 얘기예요. 이 주변의 표정도 보세요. 얼마나 진지한지 보세요. 박현광 기자죠. 한번 볼게요. 짧은 영상이에요. 이거 넘어갔다. 다시 한번. 짧게 핵심만 봤어요. 예, 계엄 직후 어떻게 피신했습니까? 긴장돼 있죠. 제가 처음 받은 처음 봤어요. 제보는 체포조가 온다가 아니라 돈 보세요. 암살조가 가동된다였습니다. 암살조 가동. 암살조가 즉시 가동된다. 피신하여 즉시 피신하라. 만약 계엄이 해제되지 않는다면 제게 남은 시간이 몇 시간인지 가늠하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할 일을 정리하였습니다. 자, 죽을 결심하라는 얘기죠. 얘기는. 지금부터 정리하고. 말씀드릴 내용은 들어주십시오. 긴장했어요. 1.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자, 한동훈을 사살한다. 끔찍하죠. 한동훈을 사살한다. 자,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표정 보세요. 눈동자. 사살한다. 눈동자. 와, 대박이다. 한동훈을 사살한다. 2. 놀란 거예요. 또 깜짝 놀란 거예요. 다 정말로 진지하죠. 조국, 양정철, 조국, 양정철, 김어준 김어준,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한숨 나오죠. 신임을 하다 도주한다. 대박입니다. 3.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4.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미군 몇 명을 사살하여 미군 몇 명을 사살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폭격을 유도한다. 폭격을 유도한다.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끔찍한 얘기입니다. 아주 쇼킹했습니다. 자, 김용 의원이 이제 발뺌합니다. 나는 지시만 따랐을 뿐, 난 우두머리 아냐. 윤통을 배신합니다. 윤석열이가 우두머리야, 나는 우두머리 아냐라고 배신합니다. 결국에 의로운 척은 다 하면서 결국에 지가 죽게 생기니까 발 빼는 겁니다. 자, 우두머리면 사형이야. 무조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우두머리 밑에 주요 업무 종사자는 그래도 10년 뭐 이상 징역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우두머리 아니야. 나는 지시만 따른 것이고 핵심 임무자일 뿐 우두머리는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계엄 건의 대통령 지시 받은 것이다. 나는 우두머리 아니야. 김건희 한동훈 반드시 손봐야 유튜버의 전화. 누가 한동훈을 죽이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상상하면 자꾸 안 되는데 끔찍해. 무서워. 한동훈 자꾸 손봐야 되는데 동훈아 어떡하냐. 불쌍해서. 친한 유튜버가 자랑했다는 말 퍼졌다. 국민 충격, 분노, 상황 판단 안 되는 것. 지금도 계속 전화질 한다는 거야. 계속 전화질을 한동훈 손보라고. 김건희가 친윤 유튜버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한동훈 대표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손봐야 한다. 끌어내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활동해달라. 전화를 받은 유튜버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여사님 전화 받았다라고 자랑질. 또 며칠 전에는 김건희 여사 팬카페에서 장동혁 최고위원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문자를 집중적으로 보내서 최고위원 사퇴하도록 유도를 하자며 아주 대놓고 공작을 한다. 한동훈 지도부를 무너뜨리면 2인자인 서열 2위 원내대표가 당권을 주게 된다는 거다. 자, 권성동이가 주게 되겠죠. 일명 김옥겸 프로젝트다. 자, 4명 중에 4명만 최고위원 사퇴하게 되면 한동훈은 자동 사퇴니까 미워 죽겠는 거야. 한동훈이가. 지 탄핵하려고 하니까. 탄핵 찬성한다고 하니까 미워 죽겠는 거야. 완전히 그냥. 오죽하면 아까 그 인터뷰가 사실이라면 저는 뭐 사실로 믿긴 하는데, 왜냐면 오죽하면 죽이려고 했겠어요. 오죽하면. 끔찍합니다. 이번 내란 사건에 김건희 책임은 없을까요? 관련 영상이 3개가 있어서 한번 가져봤어요. 김건희가 과연 이 내란 책임에서 어떤 책임이 있을까? 이 내란 행위 자체에서 우리가 또 궁금한 한 인물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에 대한 개입 여부는 아직까지 드러난 사실은 없는데 전혀 개입을 안 했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한동훈이를 잡아서 어떻게 해라. 한동훈이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공소장이 드러나면 거기 살벌한 내용이 있을 거다. 오늘 또 뭐라 그랬어요? 저거는 범행 자백서다. 그랬잖아요. 그 한동훈이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김건희. 그러니까 이름을 First Lady. 이름을 윤석열이도 넣었지만 그 첫 체포 대상에 윗단에다가 넣은 사람은 누굴까? 증오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거는. 아니 자, 김건희도 공범이라는 얘기입니다. 내란 수괴의 공범이에요. 자, 박선원 의원이 지목을 하잖아요. 김건희도 자유롭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무식한 윤석열이 이거 기획을 했겠어요? 이 꼼꼼한 것들을 누군가 했다니까. 또 관련 영상. 무기한 게 지금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자숙하고 있겠지 그랬더니 아니래요. 신지호 전 의원이 말하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자기 팬카페를 동원해서 대통령에게 화환 보내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 선봐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한동훈 반드시 선봐라 이렇게 전화했다는 거예요, 유튜브에게. 그 전화했다는 그 사람으로 추정되는 분한테 전화를 하니까 뭐 미안한데 웃지 마십시오. 전화는 안 받더라고요. 근데 오해는 많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변호사인데 그 오해를 많이 받고 서정욱 변호사 아닌가요? 아니 뭐 누군지 이름을 이야기하면 지금 동시에 지금 한 13,000분 정도 보고 계신데 그래서 바깥에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거 아닌 거를 누가 떠들었겠습니까? 이렇게 한동훈 손봐주라.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태 파악을 못 한다는 것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이 일단 없는 거예요. 세상의 그 이런 원리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떨어지고 아마도 지금 주술의 또는 본인의 영적 감각 이런 데 의존하면서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건강이 안 좋다고 이야기해서 실제 그런가 이렇게 좀 취재를 해봤거든요.
건강하시대요. 건강해요? 건강하다. 김건희가 교회도 건강하대요. 술 마시고. 둘 다. 네. 그러니까 이제 건강 뭐 이런 문제는 없고요. 네. 그 앰뷸런스 올 들어간 것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해퍼닝인 것 같고. 그리고 계엄령 선언할 때 선포할 때 앉아서 했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혹시 건강이 안 좋은 거 아니냐, 아니 술 먹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 거.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는 이제 확인할 수 없는데 네네. 곧 다 진실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안가에 갔다 가지 않았다, 또 술은 갔다. 우리는 수육까지 우리가 네, 단독 네. 취재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수육이 수육, 갔다. 이제 이런 것들이 누군가 이야기를 하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사진이 없다고 해서 진실이 아닌 아닙니까? 건 아니죠. 네. 그러면 지금 술을 평소에 얼마나 마셨는지 노임 여사도 단독 보도한 게 있습니다. 노임 여사도 대단합니다. 윤석열이 출근할 때 가짜 사이카 보내놓고 맞아요. 예. 진짜는 더 많은 사람 왔다는 것은 노임 여사가 최초로 맞아요. 공개를 예, 했는데 예. 왜 그 한겨레 신문은 자기들이 단독이라고 그래요? 자기네가 뻗치기 하고 있었는데 내가 먼저 발표해가지고 좀 섭섭했나 봐요. 근데 어쨌든 나는 음성이 나간 건데 네. 그쪽은 그런 게 없었어요. 네. 요즘 맞아요. 유튜버들이 이렇게 취재를 열심히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또 황당무계한 게 김건희의 내란죄에 대한 책임. 뭔 짓을 할지 몰라죠. 이번에 사실 이제 12선 쿠데타에서 김건희 역할이 김건희가 관여 안 했을 수가 없거든요. 안 했을 리가 없죠. 전혀 없죠. 네. 공범이다. 물론 김건희도 아마 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로 그게 그러니까 그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가에 했을 때 삼청동 안가. 그 법제처장하고 몇 명 모였을 때 차 2대가 더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윤석열 차하고 김건희 차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 당사자들은 부인을 하긴 했는데. 거기에 노정면 의원이 밝혔는데 술과 안주가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용산 안가. 그 용사. 아니 근데 원래 안가 없었잖아요. YS하고 DJ가 다 없었잖아요. 저도 이것들이 어떻게 안가를 또 만들었어? 그러니까요. 야. 한 곳도 아니고 지금 삼청동 안가, 용산 안가 이렇게 있대고 그러잖아요. 저도 안가가 두 곳이나 이렇게 있는 줄 몰랐어요. 아니 다 없앴잖아요. 네. 그 안가에서 박정희 네. 술 처먹다가 말이야. 노래 부르다가. 삼청동 안가는 조금 B급 손님인 것 같고 용산 안가가 A급 손님들 모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보니까 삼청동 안가의 참석자 중에 몇 명이 용산 안가에 가서 2차 회동을 했다고 그래요. 용산 안가는 어디 있다? 모르겠어요, 저도. 저는 초대받은 적이 없었어요. 지독한 놈들이다 진짜. 뭐 저 같은 사람이 위치를 알 정도면 안 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잡아쳐놔야 될 거. 자, 김건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김건희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결코 내란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오히려 윤석열과 같이 공범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하죠. 아마도 탄핵이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명백하게 찬성 의사를 밝힌 국힘의원은 7명 플러스 1명 정도 예상이 하는 것 같고요. 대략 23명에서 25명 정도가 일단은 투표에 참여할 걸로 보여서 무난하게 8표 이상은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200석 이상이 되기 때문에 탄핵에 찬성이 되면 즉시 대통령의 업무가 정지가 될 겁니다. 대통령의 업무가 정지가 되면 상설특검 있죠. 상설특검을 계속해서 발의해서 밀어 넣으면 됩니다. 상설특검도 그러고 물론 뭐 나머지 일반 특검은 국힘에서 반대를 하면 쉽지가 않은데 일단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되고 일단은 내란죄에 관한 상설특검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하게 되는데 한덕수가 거부를 안 합니다. 한덕수는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행위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특검을 추천해서 오면 임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특검은 어차피 출발합니다. 그러면은 특검에서 많은 것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될 겁니다. 이것저것 수사 결과들이 공표가 실시간으로 되면서 윤석열, 김건희는 급격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죠. 다른 김건희에 관련된 많은 특검들, 최상병도 특검, 상설 특검으로 다 가면 됩니다. 가면은 쪼개기 특검으로 가게 되면은 한덕수가 검사를 특검을 추천해달라고 국회에서 보내게 되면 한덕수가 임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3일 이내에 해야 되니까. 그러면 한덕수는 거부하지 못할 것이다. 거부하지 못하죠. 야권이 지금 192석이 있는 상황에서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지가.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는 급격히 무너지게 될 겁니다. 전국의 주도권은 민주당으로 급격히 넘어오게 될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겁니다. 되고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도 사면 복권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윤석열과 김건희는 내일부로 끝장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입니다.